혹시 가요 기자님은 반려동물 키우세요? 저희 우파루파라고 우파루파를 키우는. 약간 그 아, 예, 물고기 비슷하게 생긴 거 어항에서 오, 키우고 있습니다. 오, 정말 네. 특이한 걸 특이합니다. 저희 아이가 키우시네요. 좋아해가지고. 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반려동물은 사실 뭐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거긴 했는데, 네, 네. 아무튼 그 가요 기자님 혹시 반려동물을 이렇게 무릎에 앉혀놓고 운전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그래서 고속도로 같은 데서도 그렇게 하는 막 창문 열고 이렇게 진짜요? 운전석에 창문에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창문 내밀고 막 아주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는 강아지들 모습 본 적 있어요. 진짜요? 네. 오늘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네. 이 반려동물을 안고 이렇게 운전하는 게 거의 뭐 만취운전이랑 비슷하다라는 비유를 할 정도로 굉장히 위험하다고 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험을 해본 게 있어가지고 그걸 어,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게 반려동물을 이렇게 무릎에 앉히거나 안고 운전하는 게 사고 위험이 4.7배, 그러니까 거의 5배 가까이 높아진다고 해요. 어, 이걸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요. 공단이 개인 택시 면허 교육생 669명을 대상으로 그 사진 지금 나가는 것처럼 네. 반려동물을 무릎에 앉힌 상태에서 코스 주행을 하게 시킨 거예요. 실제로 앉혀놓고 한 거예요? 네네, 실제 네네네. 안고 해본 거예요. 이제 주차하고 주행, 제동 이런 미션을 좀 줬죠. 음, 그랬더니 이 반려동물을 안고 있으면 그렇지 않을 때보다 경계선 침범은 6배에서 10배 정도 많이 했고요. 코스를 완주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많게는 1.5배 더 걸렸다고 어,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종합해 보면 전체적으로 사고 위험도가 4.7배 높아진다라는 거죠. 어허. 근데 아까 그 사진 방금 나간 것도 봤지만 무릎에 앉아 있던 반려동물이 운전자 시야를 가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지금 가리고 있잖아요. 얼굴로 올라와서. 네. 그리고 이제 핸들을 건드릴 수도 있고요. 또 무릎에 앉힌다라는 거는 그 사실 핸들하고 내 몸 사이에 이 반려동물을 둔다는 건데 아, 만에 하나 이게 사고가 나면 정말 이게 반려동물이 에어백. 에어백이 되는 거예요. 진짜 끔찍한 일인 거거든요. 어, 절대 저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 이게 법으로도 금지되어 있어요. 어, 불법이에요. 네네. 이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 여기서 말하는 그 모든 차라는 거는 자동차도 되고요, 승용차도 되고요, 네. 오토바이도 되고 자전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음, 이 운전자들은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장치를 조작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면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아, 있습니다. 어기면 승용차 기준으로 4만 원 범칙금 내야 돼요. 범칙금이 있는 경찰의 단속 대상인 거네요. 그렇죠. 강아지를. 그리고 또 강아지가 뭐 자기는 뭐 주인이 좋다고 막 운전하는 주인 막 얼굴 핥고 막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막 맞아요. 혓바닥으로 헤 하면서. 그럼 뭐 예쁘다고 안아주다가 보면 핸들 놓치게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정말 위험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또 이렇게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도 인식이 많이 좀 개선이 돼서 뭐 이렇게 좀 전문 뭐 케이지 같은 걸 딱 놓고 음음. 하거나 그런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긴 해요. 맞아요. 네네. 그래서 저도 이걸 좀 보고 나서 '아니 그래도 요즘에 뭐 그렇게 누가 많이 그러나?'라는 음. 생각을 했는데 통계를 보면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어. 이게 경찰청에 따르면 아까 말씀드린 그 도로교통법, 그러니까 "아이나 반려동물을 안고 타면 안 된다."라는 그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가 네. 매년 조금 차이는 있지만 거의 한 800건에서 900건 정도 적발이 되고 있다고 해요. 음. 근데 이게 아이를 안고 타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을 거고 대부분 반려동물을 안고 타는 경우일 텐데 이거는 이제 단속이 된 경우잖아요. 네. 근데 솔직히 달리는 차 안에서 이렇게 창문 닫혀 있으면 그 일일이 다 검사할 수도 없는 거고 음. 실제로 안고 타는 경우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뭐 그럼 가끔 조수석 같은 데 타 있는 강아지들도 좀 맞아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운전 조수석도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막 조수석 많이 봤나? 근데 사실 조수석. 이건 제가 봤던 건데 얼마 네네네. 전에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앞쪽 차에 뭔가 그 까만 게 빼꼼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뭔가?' 하고 자세히 봤는데 강아지 아 진짜요? 코였어요. 코 바람 쐬어 줘야죠. 네네네. 너무 귀여웠는데 이게 어. 나중에 옆쪽으로 이렇게 가면서 보니까 얘가 이제 조수석에 있는데 별도의 안전장치 없이 그냥 창문 앞 밖으로 이렇게 고개를 내밀고 있는 그런 어. 상황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렇게 가다가 갑자기 창문이 열려 있으니까 아이가 막 돌발 행동해서 튀어나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다른 교통사고로도 이어지는 굉장히 음.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괜찮나 싶었는데 요것도 조금 위법 소지가 있기는 합니다. 운전석은 확실히 위법인 거고 네. 조수석은 소지가 있다. 그쵸. 왜냐면 아까 그 법에서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면 안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예. 조수석은 운전석 주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음. 우리나라 민법에서 동물을 물건으로 보고 있잖아요. 아하. 그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또 운전에도 당연히 영향을 줄 수 있고요. 그래서 요것도 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약간 운전석에 안고 태우는 것보다는 좀 클리어한 건 아니지만 아직 위법의 소지가 있다. 그러니까 안 하는 네. 게 낫겠다. 그렇죠. 그러면 반려동물과 같이 차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될 때
어떻게 뭐 뒷좌석에 태워야 되나요? 사실 우리 법에서는요. 반려동물을 안고 타면 안 된다는 건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지만 그래서 어떻게 태워야 되는데에 대한 규정은 없어요. 아.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본 것 같은 그런 사례들이 이제 종종 보이는 건데 이게 반려동물 안전을 위해서라도 사실 안전장치를 꼭 해야 된다라고 이제 전문가들은 강조를 합니다. 음. 그 반려동물 특히 반려견 같은 경우에는 사람보다 감각이 예민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운전 중에 뭐 가속을 하거나 갑자기 멈춘다거나 하는 게 우리한텐 별게 아닌데 음. 반려동물은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아. 해요. 실제로 이 차를 탔을 때 안전장치로 몸이 어느 정도 고정된 이 반려견의 심박수가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자유롭게 풀어놓은 반려견 심박수보다 분당 7회가 더 느리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아. 이제 애들도 몸이 고정돼야 좀 안정감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는 거죠. 음. 그리고 그러면 안 되지만 진짜 만에 하나 차가 어디에 부딪혀서 충격이 가해지면 반려동물이 나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거 네네. 정말 치명적인 거예요. 그래서 반려동물 차에 태울 때는 이동장 아까 말씀하셨던 그 캔넬에 넣어서 이동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동장을 이제 좌석에 고정해서 태우거나 아니면은 이제 작은 강아지나 뭐 반려동물 같은 경우에는 더 안 움직이게끔 그 좌석 발 두는 부분 있잖아요. 네. 밑바닥 거기에다가 두고 이동을 하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아, 밑에 아예 그냥 네, 안 네, 나오게. 네. 그게 좀 네. 답답은 할 수 있지만, 네. 근데 가끔 이렇게 케이지에 들어가기 힘들어하는 반려동물들도 있어요. 이게 그렇죠. 훈련이 안 됐거나 하면 그럴 때는 이제 뭐 반려동물 전용 안전벨트가 따로 있거든요. 이게 하네스라고 이제 목줄이랑 연결을 해서 아, 네네. 네, 안전벨트 고정해 놓는 게 있고 요즘에는 그 반려동물 전용 카시트들도 많이 씁니다. 그래요? 카시트도 있어요? 네, 이게 살짝 벽에 있는 게 쿠션 같은 건데 그 음. 안에도 이제 고정 목줄이 있어서 애들이 좀 많이 못 움직이게끔 고정을 해두는 그런 형태예요. 그리고 뭐 SUV처럼 이렇게 큰 차는 뒷좌석하고 트렁크를 연결을 해놔가지고 거기에 이제 반려동물 탑승 공간을 마련을 해두는데 이제 앞좌석으로 넘어오지 못하게끔 그 사이에 칸막이 같은 거를 설치를 해둔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는데 아무래도 그래도 이런 거는 조금 안전성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동장이 가장 좋다고는 얘기하더라고요. 이동장이 가장 괜찮다. 네. 아니 막 이동장에 갇혀 있는 게 마음 아파서 맞아요. 그 이제 함께한 엄마 아빠들 경우에는 좀 음. 그래서 이제 좀 위법을 감수하고 하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러면 해외 사례 어때? 해외는 우리보다 더 반려동물 뭐 다 반려동물 문화가 더 발달된 곳들 이미 네. 법으로 뭐 정해진 게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미국의 일부 주나 프랑스, 영국 이런 데들은 음. 당연히 반려동물 안고 타는 건 불법으로 규정을 해놨고요. 네. 여기에서 더 가서 차에서 어떻게 태워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규정을 하고 있어요. 뭐 안전띠나 이동장 같은 걸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서 반려동물 움직임을 제한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이거 어기면 꽤 큰 벌금을 물게 하고 또 벌점을 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이런 강제 조치가 좀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들이 나와서 그 국회에서 법안 발의가 몇 번 됐어요. 2017년에도 있었고 이번 국회에서도 작년에 관련 법안 발의가 돼서 안전 조치를 무조건 해야 되고 어기면 과태료 20만 원 이런 식으로 이제 법안이 발의가 됐었는데 예. 논의가 제대로 다 진행된 적이 없어가지고 아직은 법안이 마련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거 항상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 안 된 게 많아요. 이런 거 할 때마다 아직 뭐 계류된 상태입니다. 맞아요. 법안이 폐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런 게 참 많네요. 아무튼. 공교롭게도 항상 우리에게 생활이 밀접한 우리 네. 필요한 법들이 이게 늘 계류돼 있는 뭐 경우가 하는 거죠? 많습니다. 네, 아무튼 네. 그들이 알겠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랑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른가 봐요. 아무튼 나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일단 맞아요. 운전석에 이렇게 무릎에 앉히고 그런 거 말고 가급적 뒷좌석에 그리고 네. 케이지 같은 거 네. 잘 해서 조금 나의 안전과 100번 괜찮아. 특히 오늘 같은 눈 많이 온 날 운전할 때 두 손 꽉 핸들 잡아야 되는데 아무래도 강아지 같이 타면 그렇죠. 그러기 어려우니까. 반려동물을 위해서라도 꼭 네. 안전장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에게 꼭 중요한 그런 뉴스 같아서 많이 공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아봤지 않 이지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